과학기술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는 우주를 향해 도전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8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자취엔 삶을 바꾸고 미래를 설계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온 수많은 연구자분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그 여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그때 그 시절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나눠주실 세 분의 과학기술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차례대로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 이름은 한기철이고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40년간 연구에 관련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안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 4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이제 은퇴하고 여유로운 은퇴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록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이면서 지금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임상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이끌어갈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과학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입니다. 편하게 과드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박함이 만든 기술,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근데 사실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잖아요. 진짜 자원도 없고 식량도 부족했던 진짜 모든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상상조차 안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박감에서 비롯됐고 또 생존 문제와 좀 직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존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두각을 보인 분야들이 몇 개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농업, 보건, 통신 분야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모신 박사님들이 그 분야와 굉장히 연관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통된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연구자로서 진짜 그 당시에 이 기술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네, 통신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6.25 이후 하면 1950년대, 60년대 이 정도가 시대적으로는 될 텐데요. 그때는 전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존재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웃 마을에 사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 당시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하고 싶으면 장날에 장에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 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들 하시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기분 좋게 돌아오시고 하는 것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안영숙 박사님은 이 당시에 이건 정말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겠다 싶은 사례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은 그 당시에 50년, 60년대엔 천문학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였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천문학 개념은 물론 고려시대부터 계속 관측은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 이거를 해방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다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당시 50년, 60년대엔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요. 단지 이건 중요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 그건 상당히 중요했죠. 절기를 알아야 계절을 따라서 시간을 재니까. 그 정도가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었을까. 박사님께서는 보건 분야 쪽에서는 좀 생존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었고 물건도 부족했고 하다못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비누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 비누도 만들고 위생용품 중에서는 지금은 흔하게 쓰고는 있지만 락스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이제 미국 회사와 같이 조인해서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이제 지금은 이미 우리 생활에 잘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생존과 관련이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은 그때는 정말 절박했던 기술들이었네요. 아. 네, 저희 그 80년사 영상을 보면은 절기를 알고 하늘을 읽는 기술이 이 농업과 생존에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과거의 생존 기술에서 이 절기를 연구하고 아니면 시간을 연구하는 이 분야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날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날짜를 보면 달을 보면서 음력 며칠이다고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이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는 걸 별자리 특성도 알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할 때 그것이 다 절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냥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농업이나 업 쪽에서는 뭐 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절기와 시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잘 지니고 있었어요. 송록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80년대 영상을 보면은 속이 꽉 찬 배추 하나가 국민의 생존을 바꿨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우잔춘 박사의 원예 1호 품종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 시절에는 아까 안현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생존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나 감염병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은 이 백신 기술, 바이러스나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기술이 이 농업 기술과 이 생존을 위한 과학으로서 어떤 닮은 점이 있다고 좀 보실까요? 기술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다른 기술들이어가지고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협이 중요하듯이 사실 감염병이 예방이 돼야 생사라든지 이제 불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감염병 쪽으로도 지난 80년 동안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생관념이 너무나 투철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보건이나 아니면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당시에 국민들의 삶을 좀 증대시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감염병도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들과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감염병들이 조금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그 삶의 수준이 조금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모기매체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돌았던 반면에 요즘은 그런 질환들은 이제 조금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약간 다른 양상의 감염병들로 이제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도 사실 이런 바뀐 패턴에 따라서 기술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사실 기후도 변하고 있고 기후가 바뀌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수인성 질환들이 다시 또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런 모든 질환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계철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카톡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그 통신의 발전은 결국은 전화통신. 알렉산더 그람벨이 전화기를 개발한 거는 18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들어왔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하는 건 거의 이제 우리나라 형편상에 없었고, 1960년대 정도 6.25 이후에 돼서 발전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전화기 이렇게 들기만 하면 교환수가 나오는 거예요. 교환수가 나오면 전화번호도 필요 없죠. 이장댁 바꿔줘. 그러면 알아서 이장댁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그런 식의 소통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그것도 서울이나 무슨 부산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고, 시골 가면 여전히 이렇게 들면은 교환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70년대까지 지내왔습니다. 70년대까지. 네, 배고픔을 하려던 1막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시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스트가 세워지고 또 카이스트가 설립되고 이제 과학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삼기 시작하는 시기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 당시의 도전들이 기술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겠다. 이제 과학 기술 자립의 첫 출발점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먼저 한기차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죠. 거기 1기 연수생으로 입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딱 느꼈던 그 분위기, 이 통신을 접하는 어떤 그 당시 연구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연구소를 들어가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프로세서가 인텔에서 만들어진 8080이라는 프로세서가 있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어셈블러라고 부르는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16비트라고 그러는 그 바이너리 코드로다가 바꿔가지고 기계가 읽혀지고 그거에서 동작되는 과정을 장비를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영상에서도 정말 인상 깊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선소에서 유조선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이 포니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네,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게 1960년대부터 거의 80년대까지는 우리 손으로 뭔가 기술을 만들어서 산업을 움직이기 시작한 이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 시절에 기술 자립에 대해서 보건 분야는 어떤 흐름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백신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했던 것이 현실이고, 이제 이후에 뭐 몇 가지 국산화 백신으로 뭐 한타 백신이라든지 몇 가지 백신들이 있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한 제품 안에 여러 기술이 담겨야지만 이제 하나의 백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술을 다 국산하기는 사실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갈 일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아주 옛날에 집에는 뭐 체온계나 혈당계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혈당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기술이. 네. 그리고 이제 안영숙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로 그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70에서 8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 곧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천문학 하면은 그런 산업, 실용성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천문학은 좀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이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보기엔 조금 그 당시는 우리가 아직 일렀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분위기가. 그 당시는 그래서 천문학은 별 보는 학문, 무슨 낭만의 학문 뭐 그런 식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게 그땐 되게 많았었거든요. 망원경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학문이 역법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역법 분야는 국민 생활로 가장 밀접한 거. 여러분이 어디 명절 갈 때 기차표 끊는 문제 같은 거라든가 또 우리 기념일 정하는 거라든가 우리 복날 같은 걸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출문 시간 누가 합니까? 다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복날 잘못 결정하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복날을, 특히 말복날은 잘 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정하는 게 우리였으니까 아마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지 않았었을까, 그 당시 그런 분야에서. 그러나 이쪽 관측 분야는 그때 이제 막 태동기였었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이 생존을 위한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뭔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학문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산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뭔가 국민들한테 과학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라는 인식을 크게 심어준 어떤 거대한 전환점의 한 가운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그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이 확 와닿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